중공업 노사의 임단협이 교섭 9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의 닭 판매업소 2곳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4조 원대 규모의 3D 프린팅 시장에 울산시가 선점을 위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늘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8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 예상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1도에서 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설날인 모레엔 맑고 포근해 성묘나 바깥 활동하기에 좋겠지만 주말에는 비 예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설을 목전에 두고 2014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울산 지역 사업장 대부분이 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가운데 임금 체불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올 상견례 이후 9개월을 끌었던 2014 임단협이 끝내 타결됐습니다. 찬성 65.9%, 3분의 2가 반대표였던 1차 잠정 합의안과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인 기본급 인상이 2차 잠정 합의안에 포함된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노사는 직무환경 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4만 7천 원 인상과 경력금 150%의 200만 원 지급 등에 합의했습니다. 또 직급 연차가 낮은 조합원들은 2만 3천 원 이상, 최고 8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설전 타결을 이뤘지만 해를 넘겼고 20년 연속 무파업 기록도 무산됐습니다. 특히 사실상 노조 측의 승리로 끝난 통상임금 1심 판결의 결과는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차기 임금 협상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아쉽지만 마무리하고 새롭게 대회를 추스리고 조직을 재정비해서 2015년 임금 협상을 지금부터 준비해 가겠습니다.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최선을 다한 회사의 진정성에 대해 조합원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회사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노사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임단협이 마무리되면서 울산과학대 노조 등 2곳을 제외하고 울산 지역 2,500개 사업장이 임단협을 끝냈습니다. 체불임금도 전년 대비 20% 가까이 줄어든 22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체불 사업장 420곳을 기소하고 대표를 구속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역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오가는 차량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벌인 토종닭 상시점검 결과 판매업소 2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닭과 오리 164마리를 살처분하고 AI가 발견된 상점 2곳을 폐쇄했습니다. 울산시는 확산 우려가 적어 추가 살처분 계획은 없다면서도 반경 10km 안 사육 농가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연휴 기간에 우리 직원들은 24시간 방제 체계를 유지하여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AI 발생 업소는 3개월 전 울산의 다른 농장에서 닭을 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살처분 전까지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밝혀 AI의 잠복기가 최대 3주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확산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 이상도 없이 나가봐도 죽으면 싸. 이거 이상하니까 문자 이러는데 너무 아까워가 싸움을 어제 몇 시간 했노? 거기 시도로 다시 해라. 오전 4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자. 울산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온 건 지난해 4월 울주군 서생면의 농가에서 AI가 확진돼 가금류 7천여 마리가 살처분된 이후 1년 만입니다. 특히 외부인 통제가 쉽지 않은 설 명절 연휴인데다 수만 마리의 떼까마귀가 활개치는 겨울이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준음입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우주선과 자동차 부품은 물론 최근에는 인공장기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울산이 이 3D 프린팅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한 의대 학생들이 환자의 아픈 부위를 3D 프린터로 재현한 모형 장기를 놓고 수술 실습을 합니다. 실물과 똑같은 모양의 장기로 사전 수술 연습을 할 수 있어 수술 성공률은 높아지고 환자의 신뢰감은 강해졌습니다. 患者さんに説明するときもあなたの病気はここですって言われてどこだか分かりますか患者さんがイメージできるんです信頼感が増してますね 미국에서는 최근 3D 프린터를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실리콘 귀와 로봇 손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These hands that we're making today probably are going to have $25 worth of plastic and then maybe $5 or $10 worth of hardware. 이처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3D 프린터 시장의 규모는 오는 2020년이면 24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대표적인 창조경제 산업이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반도체 파우더, 그다음 세라믹 나노 파우더 같은 그런 특수한 그다음에 기능성이 강화된 그런 소재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저희가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때문에 울산시가 3D 프린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시는 오는 2019년까지 국비 100억 원 등 150억 원을 투입해 3D 프린팅을 응용한 친환경 자동차 부품 R&D 구축과 환자들을 위한 재활치료용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D 프린팅 산업은 대표적 블루오션 산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략기술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과제 발굴과 선제적 대응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주력 산업의 침체로 위기에 빠진 울산이 3D 프린팅 산업 선점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울산형 직업교육 시스템을 개발해서 취업률을 더욱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박용주 기자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취업 현장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나타난 변화입니다. 지난 2010년 8%에 불과하던 취업률은 꾸준히 증가해 올 들어 처음으로 30%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5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반면 70%가 넘던 대학 진학률은 지난해부터 50%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전국 평균 50%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 울산 지역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대기업들이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 취업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울산형 직업교육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능력 중심사에 맞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관련 기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산업계 수요에 맞춘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모두 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대학 간판보다 취업이 먼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박용주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세울산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28억 765만 원의 단기 순이익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79년 금고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이자 울산과 경남 지역 새마을금고 중 최고의 순이익률입니다. 울산농협이 NH농협카드 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으로 지역본부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농축협 부분에서는 방어진 농협이 최우수상, 울산 원예농협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경남은행은 4월 말까지 금융상품 신규 가입 고객 200명을 추첨해 5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주는 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첨 결과는 오는 6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남은행을 인수한 뒤 사명 변경에 들어간 BS금융그룹의 새 사명 공모에서 BNK금융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BS금융그룹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오는 3월 주주총회 때 새 사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지역 아침 신문들을 살펴보는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울산 제일일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죠. 다들 지금쯤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실 텐데 고향을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부모 병수발과 자녀 양육으로 수년째 고향을 못 간 다문화 세대과 철책으로 가로막혀 고향은 마음으로만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북한 이탈 주민들, 당직 근무 때문에 명절을 제대로 보낸 적이 없다는 112 상황실 대원들입니다. 주변에 이런 이웃들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경상일보 보시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3월이 되면 주총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그리고 석유화학 기업들까지 울산의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주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는데 어떤 말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은 울산매일 보시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가 5일로 무척 긴 편인데 여러분들은 특별한 계획 세우신 것 있으신가요? 기사 보시겠습니다. 기사는 성형 붐이 일고 있는 성형외과 풍경을 묘사했습니다. 신학기를 앞둔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데 문제는 과다한 현금 할인을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해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삼산동 성형외과들엔 설 당일까지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하는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절대 성급한 결정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울산신문입니다. 울산문화원연합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문화원 50년사와 울산 지역 문화연구 발간 등 주요 사업들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5개 구군 문화원별로도 문화답사와 문화학교 운영 등 내실 있는 행사가 많다고 하니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간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설 연휴인 내일부터 22일까지 성묘객 편의를 위해 임도를 개방합니다. 시는 현재 통제하고 있는 문수산과 무룡산 등 15개 노선 가운데 결빙 등으로 사고가 우려되는 등어김도를 제외한 14개 노선을 7개 노선에 연장은 158km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내일부터 22일까지 태화강 대공원 느티나무 광장에 민속놀이 체험마당이 열립니다. 이용 시간은 연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널뛰기와 윷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기구 50여 점이 설치됩니다. 울산 지역 산업체를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산업 관광객은 2012년 29만 6천여 명, 2013년 27만 5천여 명, 지난해 20만 3천여 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현대차는 전년보다 2만 7천 명, 현대중공업은 3만 8천 명, SK에너지는 2천 명 이상 줄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산업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세월호 참사로 학생들의 방문이 크게 준 데다 산업체 보안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수천억 원의 원전 지원금을 활용한 수익 사업으로 울주군 서생면 일대의 해양 패밀리파크 조성 사업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유니스트 산학협력단은 원전 지원 사업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을 통해 진화와 송정항, 간절곶과 나사리 일대는 문화 관광 콘텐츠를 도입해 가족 중심의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절곶 일대에 신재생에너지를 테마로 한 에코랜드와 해돋이 박물관, 미니어처 파크 등을 조성해 관광객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니스트 산학협력단은 오는 2024년까지 이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모두 7,04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남구 달동 롯데와 신라 비즈니스 호텔이 오는 4월과 7월 잇따라 완공됩니다. 354개 객실의 롯데시티 호텔은 오는 4월, 338개 객실의 신라스테이 울산은 오는 7월 개관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들 호텔이 운영에 들어가면 고질적인 지역의 숙박난이 해결되고 관광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객실 100개 미만의 소형 호텔들은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도로의 교통량은 늘고 통행 속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교통량과 통행 속도를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교통량은 2% 증가했고 통행 속도는 피크타임인 오후 6시에서 7시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도심 지역의 경우 번영로로 6만 9천여 대, 외곽 지역은 아산로로 8만 6천여 대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량 증가 원인으로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16,700여 대 증가한 데다 유가 하락으로 차량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울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잇따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김기현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지난 10일 울산 참사랑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데 이어 어제 시립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식사 수발과 윷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겸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